안녕 지니어스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지? 우리 친구들 한 주 동안 건강히 무사하게 잘 보냈을 거라고 믿어. 요즘 선생님 게시판에 와서 질문 남기는 걸 보니까 열심히 또 시험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시험을 보는 학교도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지만 미리미리 공부 열심히 해두길 바랄게. 자, 일단 오늘 선생님이 첫 번째 봐줄 친구는 이땡교 친구였어. 유쌤, 제 사연을 나누려고 이렇게 글을 씁니다. 요즘 코로나가 유행이잖아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학교도 일주일 쉬었고요. 하지만 덕분에 제가 공부할 시간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큰 문제점이 제가 중학교 국어는 유쌤 강의로 어느 정도는 나가는데 그 다른 과목들이 문제예요. 특히 도덕, 기술, 과정과 한자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좀 있으면 개학인데 국수, 사과, 영어를 하게 되면 그런 과목들을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또 국수, 사과, 영어조차 1학년 1학기밖에 나가지 못했어요. 더군다나 학원도 쉬워서 문제가 있어요. 공부 계획 어떻게 잡으면 되나요? 그랬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인 과목 국영수과사 요 정도가 메인 과목이고 그 나머지 과목들도 중요한데 우리 엠베스트에 있는 각 과목 선생님들을 왜 활용하지 않지? 거기 보면 엠베스트에 한문부터 해가지고 뭐 도덕, 기술, 가정 선생님들이 다 계시잖아. 그 선생님들의 강의를 보면서 공부를 좀 해두면 되지 않을까? 공부 계획을 궁금해하는데 그 선생님들한테 직접 가서 또 여쭤보면 일주일에 몇 강을 들어라, 어디까지는 언제 끝내라 이렇게 얘기의 지침을 다 주실 것 같아. 이게 또 선생님이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닌 것이 또 각 과목마다 몇 강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특색으로 강의가 구성되어 있는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다른 과목들은 다른 선생님들의 또 조언을 얻어서 그 부분들도 공부를 좀 해두면 될 것 같아. 지금 특히나 이제 학교를 많이 안 가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런 사이드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몰아서 시험을 볼 때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1년치 교과서 하나 통째로가 시험 범위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미리미리 공부해 두는 것도 중요하거든.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이라도 시간을 좀 잡아서 주말에 활용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게 강의를 분배해서 듣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알았지? 힘내. 파이팅. 자, 그 다음 친구는 심땡진 친구야. 원래부터 있었던 고민이기도 한데 이걸 보고 직접 말해봐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왜 고민이지? 할 수도 있지만 우선 말해보겠습니다. 국어와 직접적으로 상관은 없지만 아무튼 국어, 사회, 교과목 시간에 수업 시간마다 너무 졸려서 고민이에요. 그 마음 딱 잡고 공부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눈꺼풀이 무거워지며 수업 시간에 퍼질러 자게 된답니다. 왜 또 퍼질러? 선생님들이 교무실로 부르셔서 걱정된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이제 자지 말라면서 약속까지 한 선생님도 계세요. 이제 새학기, 아니 새학년이 될 시기인데 어떻게 하면 수업 시간에 똘망똘망한 눈으로 집중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선생님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귀에 딱 박히고 기억할 수 있을까요? 고민입니다. 이랬는데 학교 수업 시간에 졸리면 인강 틀어놓고도 자는 거 아니야? 내 강의 틀어놓고도 자는 거 아니야? 선생님이 보지도 못하는데 자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그럼 안 돼. 이게 졸린 게 문제야. 선생님도 잠이 되게 많은 타입이었거든? 잠이 되게 많은 타입이야. 그래가지고 한 번 자면 또 졸려 막 이렇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다니면서 아무래도 잠을 늦게 자고 해야 될 공부는 많으니까 잠을 늦게 자고 아침에 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이래서 선생님은 친구랑 옆 짝꿍이랑 되게 친한 짝꿍이 있었는데 서로 잠을 깨워주기를 한 거야.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썼었냐면 졸릴 때 이 팔 뒤에 여기 살 있잖아. 거기를 서로 꼬집는 거야. 근데 여기 살이 되게 아파. 정말 그냥 만져도 아파 사실. 근데 그 뒤에를 이렇게 서로 꼬집는다 그러면 자다가 막 이러면서 잠 깨. 그리고 또 선생님이 잠을 깨려고 가지고 다녔던 게 있는데 이쑤시개를 한 20개 정도를 고무줄로 묶어. 그래가지고 이 가운데 손가락 윗부분이 뇌야. 뇌. 우리 뇌.
갑자기 수시침 강연을. 여기를 지압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꾹꾹 눌러. 여기를 꾹꾹 누르면 피가 이제 머리로 돌면서 잠이 깨는 경우가 있어. 선생님 너무 아침에 많이 졸리고 그래서 아침을 안 먹었었어. 왜냐면 뭘 먹으면 졸리냐. 먹으면 자야 돼 막 이래가지고 아침도 안 먹기도 하고 막 이랬었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왜 먹으면 졸리냐면 특히 5교시 애들이 막 거의 다 전멸하잖아. 그게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로 피가 다 몰리는 거야. 그래서 뇌로 혈류가 가지 않기 때문에 졸리는 거라 자꾸 여기를 지압하면서 누르면 자꾸 머리로 피가 돌면서 잠이 깬다고 하더라고. 그런 방법을 써본다든가 여러 가지 잠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 또 요즘에 텀블러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얼음을 이렇게 가지고 다니면서 공부하다 졸리면 한 알씩 이렇게 입에 물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건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 못 먹게 하려나? 아무튼 여러분들이 좀 잠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동원하면 좋겠고, 그리고 숙면을 취해야 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니까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지 마야 돼, 얘들아. 그거 하면은 잠을 못 자요. 그 스마트폰의 잔영이 계속 뇌를 지배한단 말이야. 그래서 깊은 잠을 못 들게 해. 저는 항상 꿈을 꿔요. 그런 애들이 깊은 잠 못 자는 애들이거든. 그래서 꿈 없이 잘 수 있게끔, 거의 기절하다시피 잘 수 있게끔 숙면을 취하는 노력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알았지? 이제 수업 시간이 졸지마. 내 수업에 조금 가만 안 둘 거야. 알았지? 졸지 마. 자, 그 다음 친구는 김땡리 친구였어. 제가 이번 주 3월 6일에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갔겠다, 그치? 이사를 가는데 원래 살던 지역이랑 멀지는 않은데 그쪽에는 아예 아는 사람이 없어서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고민이에요. 어릴 때는 친화력이 좋아서 아무한테나 말을 잘 걸고 친구를 사귈 수 있었는데 클수록 점점 말 걸기도 어렵고 어떻게 사람을 대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말을 걸어야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이건 전 시간에도 얘기했었던 부분이잖아. 이게 어릴 때는 친화력이 좋아서 이제 말을 걸고 쉽게 친구들을 사귀었는데 그때는 별로 이제 스스럼이 없었을 때야. 근데 이제 조금씩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이런 친구는 나에게 꼭 있었으면 좋겠고 저런 친구와는 말을 섞고 싶지 않고 이런 걸 스스로 어떤 걸음망 같은 걸 만들게 된 걸 거야. 그러다 보니까 많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나도 모르게. 사실은 친구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휴대전화 열어서 나 친구 200명이야. 이게 뭐가 중요해. 그렇잖아. 그 중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울어줄 수 있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는 게 중요한 거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기보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일단은 처음부터 그냥 생판 모르는 친구한테 이렇게 덥석 가가지고 우리 친하게 지내자 이럴 수는 없으니까 처음엔 학교에 이제 가게 되면 조금 관찰의 시기가 나는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친구들 한번 쭉 보는 거야. 그래서 저 친구는 나랑 좀 맞을 것 같아. 저 친구는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친구들이 벌써 보이잖아. 그럼 그런 친구들에게는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해봐도 좋고, 뭐 과자를 같이 나눠 먹자고 얘기해도 괜찮고, 또 사람들이 먹을 거에 약하거든. 그래서 과자를 하나 주면서 먹을래? 이러면서 친해져도 좋고, 공감대 형성을 하면서 가까워지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일단 지금은 학교에 못 가는 게 걱정이지. 그치? 학교에 가면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될 텐데 학교에 못 가다 보니까 그 학교가 완전 미지의 공간이 되어가지고 우리 친구들의 고민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 같아. 자, 그 다음 친구는 역시 박수민 친구인데 쌤, 제겐 2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답니다. 어떨 땐 예쁘고 밉기도 한 동생이죠. 근데 요즘 들어 부모님이 동생만 예뻐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제가 질투하는 줄 알았는데 날이 갈 때마다 보면 볼수록 동생을 더 예뻐하고 더 살피시는 것 같아요. 사실 동생이 좀 성장이 느린 병이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부모님이 저 다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잘 챙겨줘야 하는 걸 아는데 요새는 그런 걸로 동생을 더 잘 챙겨주시는 게 아니라 공부, 강의 듣는 걸 가지고 동생만 열심히 한다고 차별하시는 것 같고 동생이 미워져요. 또 동생은 나 또 강의 몇 강 들었어 이러고 저는 뭐 강의를 안 듣는 줄 아나요? 저는 하루 6시간씩 복습 예습 다 하며 듣는데 너무 속상해요.
코로나 때문에 밖에도 못 나가고 친구들을 만나서 스트레스도 풀 수 없으니 답답하고 지루하고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요. 어쩜 좋을까요? 이러고 올린 거야. 이게 가족 간에 너무 이렇게 오래 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 이게 약간씩 좀 떨어져 주는 시기가 필요한데 학교를 못 가니까 다 집에만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짜증 지수도 올라가서 그럴 수 있는데, 일단 동생은 이렇게 조금 길게 보면 어떨까? 선생님도 동생한테 내 동생 안 보겠지? 선생님도 동생한테 시기와 질투를 했던 적이 있단다. 그래서 11살이나 차이가 나는 동생이긴 하지만 그럴 때가 있었어. 선생님도 충분히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보다 동생이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짧더라고. 그치? 짧게 돼. 어쩔 수 없잖아, 그건. 그치? 짧을 수밖에 없어. 게다가 동생이 조금 아프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의 마음에는 그 동생이 더 신경이 쓰이고 더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야. 하지만 이거를 자식을 내가 얘는 더 예뻐해, 얘는 덜 예뻐해 하는 마음이 아니라 걱정과 신경 쓰임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아. 하지만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고 나서 이제 부모님께서 언젠가는 우리 박땡민 친구한테 이런 얘기 할 날이 올 거야. 너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얘기를 할 때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기특하게 혼자서 알아서 잘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아무래도 크게 있으실 거야. 근데 그걸 다 우리나라 부모님들이 표현을 잘 못하셔. 여러분도 부모님한테 부모님 뭐 사랑해요 뭐 이런 걸 해봤어? 나도 못 해봤어. 나도 그게 쉽지가 않아. 우리 한국인들이 이렇게 스킨십이 잘 안 되잖아. 스킨십도 안 되고 또 이렇게 표현력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그럴 수 있는데, 아무래도 부모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표현하지 않으셔서 그렇지, 그리고 조금 더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을 거야. 언젠가는 그 동생을 우리 땡민 친구가 이끌어줘야 할 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실 거거든. 그래서 그러시는 거니까 너무 서운해하거나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가족만은 건들지 마 이런 거 있잖아요. 가족은 절대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돼.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과는 경쟁 상대로 생각하지 마. 그러면 그럴수록 그것이 나중에 막 응어리가 되고 싸움의 씨앗이 되고 그것이 불만의 씨앗이 되거든. 가족 안에서는 경쟁 상대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경쟁 상대는 오로지 나 자신. 알았지? 밖에다 두고서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마. 동생 잘하니까 얼마나 기특해. 만약에 동생이 몇 강 들었어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는데 막 부모님이 쟤 공부 좀 시켜라, 공부 좀 시켜, 뭐 이러면 그것도 더 부담되고 짜증날걸. 그러니까 동생이 알아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고 더 열심히 해서 동생을 잘 이끌어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 힘내. 힘들 때는 선생님한테 와서 얘기하고. 알았지? 자, 그 다음 친구는 김땡은 친구예요. 제가 요즘 인강으로 학교 내신 공부를 하며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중학교 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집에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 과목의 인강을 들으면서 학교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지만, 이제 내년이 되어 고등학교 가면 벌써 내년 고민을 하냐고. 학교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중학교 때보다 집에 있는 시간이 줄어들 텐데 고등학생 때도 중학교 때처럼 인강 들으며 내신 대비할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그리고 중학교 땐 시간이 많으니까 여러 과목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는데 고등학교 가면 그만큼 시간이 줄어들고 꼭 필요한 과목만 들어야 하는데 그럴 때 다른 과목은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막막해요. 인강을 못 듣는 과목도 잘 해낼 수 있을지 고민이에요. 유쌤 도와주세요. 이랬어. 왜 벌써 1년 뒤 고민을 할까? 왜? 일단 당장 눈앞에 있는 일들을 처리하는 게 더 급한데, 어쨌든 그래 좋아. 내년에 고민을 한다 쳐.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이제 시간이 없을 텐데 인강을 들으면서 내신 대비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대부분의 고등학생 그렇게 해. 고등학생들도 다 인강으로 내신 대비를 하면서 열심히 듣고 공부를 해. 그렇게 하고 있고, 인강을 못 듣는 과목도 있을 텐데 잘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건 인강의 의존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들거든. 이게 나 스스로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게 제일 급선무야. 인강을 열심히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생님은 인강을 막 열심히 들어라, 이거 다 들어, 이거 너 내 강의 다 들어,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사장님. 그래서 이거는 인강을 듣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나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인강 없이도 나중에는 공부할 수 있게끔 스스로의 공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의존도를 너무 높이지 않도록 조금씩 줄여나가는 연습을 하는 것도 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과목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계획도 한번 세워보고, 그 고민에 대한 부담이 있을 때는 각 과목 선생님들한테 공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어봐도 좋고, 선생님한테 국어 공부 방법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한 바닥씩 써주는 거 알지? 그래서 와서 질문해도 돼. 알았지? 힘내. 자, 그 다음 친구는 이거 예전에도 들어왔던 질문인데, 유승주 친구가, 저는 그게 그러니까요, 키가 작아요. 제가 이제 중3인데 153 할말한 이렇게 썼어. 비밀인데 저희 엄마 키가 160이 안 넘거든요. 나이를 먹어갈수록 키가 점점 평균보다 작아져서 걱정이에요. 선생님만의 키 크는 방법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이러셨어요. 이거 예전에도 이런 고민이 있었잖아. 몇 화 참조를 했으면 좋겠는데, 키 크는 방법은 일단 일찍 자야 된다고. 10시에서 2시 사이엔 자. 그 시간이 성장 호르몬이 아주 활발하게 활동돼. 살 빼고 싶어도 10시에서 2시는 자야 돼. 그 시간이 가장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서 살도 빠지고 키도 크는 시간이야. 그래서 그 시간에 무조건 자. 그럼 공부를 언제 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야 돼. 그러면 그 시간에 일찍 잔다면. 그리고 일단 가리는 음식 없이 꼼꼼하게 다 두루두루 먹을 수 있어야 되고, 키 크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많이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성장판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도 간단히 좀 해줘야 돼. 근데 나는 이게 막 과격한 운동보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성장판이 너무 자극이 돼서 안 좋고, 약간은 좀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거 있잖아. 근육을 늘리는 운동. 선생님이 예전에 3개월 정도 필라테스를 한 적이 있었어. 지금은 할 시간이 도저히 없어가지고 이것도 핑계야. 근데 지금은 못하고 있는데, 그 필라테스 운동을 3개월 해보니까 근육을 정말 쭉쭉 오징어 찢듯이 이렇게 쭉쭉 늘리더라고. 그래서 이걸 하면 정말 키가 크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그 필라테스가 꼭 기구 필라테스 아니고 집에서 할 수 있는 필라테스들도 있어. 요즘에 너튜브 가면 되게 많잖아. 그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쭉 근육을 늘리는 운동을 하면 아무래도 키가 크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키 클 수 있어. 아직 뭐 중3인데 뭐.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해줄게. 내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여자 친구인데,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거의 앞번호 때였어. 앞번호 때였는데 고등학교 가가지고 엄청 크더니 지금 나보다 10cm가 더 커. 그 친구가. 그러니까 뒤늦게 크는 경우도 있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난 클 수 있어 라는 자신감으로 열심히 파이팅. 알았지? 한 친구만 더 하고 갈게. 김땡연 친구예요. 안녕하세요, 유현지 선생님. 평소 공부에 대해 고민이 많은 중2 학생입니다. 저의 고민은 국어에 흥미가 없다예요. 뭐라고? 국어에 흥미가 없다고? 사실 이 고민을 말하면 선생님이 조금은 실망하실 것 같아서 조금 고민했는데, 만약 선생님께서 제 사연을 보시고 함께 소통해 주신다면 더욱 흥미를 가지고 선생님의 강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면서, 저는 지금까지 국어 공부라고 논술학원을 다닌 것이고, 수행평가할 때는 용어나 학습지 대충 보고 겨우 턱걸이로 A를 맞았어요. 안에도 A 맞았다는 얘기인가 봐. 그러다 이제는 시험이 생기다 보니 공부에 대한 걱정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댄스 동아리 부단장을 맡게 되면서 엄마가 시간을 너무 낭비한다고 이번 시험을 잘 보지 못하면 못하게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면 더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엠베스트를 발견하게 되어 지금 약 2주째 인강을 듣기 시작했어요. 기본 과목들을 듣고 있는데 국어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술형 문제도 어렵고 평소 책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해하는 데도 살짝 어려움이 있거든요. 전보다 선생님 강의를 들으면 선생님에 빠져서 흥미가 생기긴 했는데, 올해 선생님과 국어를 아주 끝장내보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국어에 흥미를 많이 가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개학도 늦어졌는데 남은 방학 동안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이랬어. 일단은 이 친구에게 추천하고 싶은 공부 방법 뭐 이런 것이, 뭐 국어가 싫다는데 공부를 어떻게 해? 그렇잖아. 국어에 흥미가 없는데. 선생님 인강을 어쨌든 잘 보고 있는 거 되게 기특하다. 흥미가 없는데도 보고 있다니. 내가 지금 뭐가 맺혀서 하는 얘기는 아니야, 얘들아. 어쨌든 강의를 보면서 흥미가 조금 생겼다니 좀 다행인데, 끝장을 내본다. 열심히 하는 건 좋아. 근데 일단 이 국어에 흥미가 생기지 않았던 거에 이유가 논술학원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살짝 들어. 왜 처음부터 너무 학원에 가가지고 논술학원에서 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막 이런 거부터 접근하다 보니까 국어가 막 지루하고 재미없고 짜증나는 과목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거든. 일단 선생님이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댄스 동아리 부단장이라며
선생님 제자 중에, 인베스트 제자 중에 이화여대에서 댄스 동아리 단장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인베스트 강의를 듣던 친구인데 지금 그 친구가 엄청난 팔로워를 가지고 있고 이 공부법도 얘기해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 그 친구가 꿈이 선생님이거든.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댄스 동아리 부단장 맡게 되면서 이제 공부를 막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 어쨌든 공부를 잘해야 엄마가 계속 시켜준다고 했으니까 공부를 잘해야겠네. 그거를 잘하기 위해서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되잖아. 일단 댄스 관련 책을 보는 건 어떨까? 난 그 생각이 들었거든. 댄스 관련 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막 춤에 막 달인이 쓴 책들도 있을 거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가지고 막 춤을 잘 추게 되었나 막 이런 얘기들도 있을 거고, 또 춤을 지금 현재 춤을 잘 추려면 예전에 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것도 알아두면 이게 폭넓게 보면 훨씬 더 춤을 아우르면서 잘 출 수도 있거든. 그래서 과거의 춤에 대한 얘기들도 좋고, 내가 관심 있는 분야의 독서를 먼저 시작해. 그렇게 하다 보면 흥미가 생겨서 계속 읽게 될 거야. 그러면 읽기에 부담이 없어지면 국어에도 자연스럽게 흥미가 붙을 수 있어. 선생님도 국어를 좋아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어렸을 때부터 책을 엄청 많이 읽었어. 진짜. 정말 옆집 애가 버린 책까지 갖다 읽을 정도로 책을 너무 많이 읽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걸 좋아하게 됐어. 그래서 독서에 일단 취미를 붙이는데 내가 좋아하는 부분에 독서에 취미를 붙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어. 힘내고 댄스 동아리 계속 하려면 열공해야지. 그치? 내신은 선생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100점 가져야. 알았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 우리 친구들의 고민 이렇게 선생님이 또 가볍게 한번 풀어봤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고 막 울면서 너무 스스로 자꾸 이렇게 구렁을 파고 들다 보면은 너무 우울해지기 쉽거든. 지금 같은 시기가 특히 그래. 우리 친구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게 집 밖에 외출도 잘 못하고 자유롭지 못하고 더운 여름인데 마스크 써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우울하고 침체될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밝게 생각하고 조금 더 재밌는 거를 좀 접하고 이러는 게 좋을 것 같아. 힘내줄 거지? 그럼 우리는 다음 주에 또 만날게.